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전 세계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투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것은 전 세계가 계속해서 진보해왔기 때문일 텐데요. 올해 들어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60개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말이죠. 물가와 킹달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보다 물가가 우선시 되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되면 길고 지독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망하지 않고 잘 버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에 눈독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구루로 알려져 있는 이 필립 코틀러 노스웨스턴대 석좌 교수가 지금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사업만 한다면 5년 내에 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물량 공세를 하기보다는 재활용 같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50년에는 지금보다 50%가량 에너지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IoT 시대에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친환경과 효율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 침체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지금 시장, PBR 0.9배를 밑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강한 코멘트 만나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아쉬운 이별 후 부담되는 만남. 이정호 전문가, 힘들다 힘들어. 윤겸 전문가, 수익보다는 안 물리기. ARM, 철강주 주목.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쉬운 이별 뒤에 부담되는 만남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임자가 있으니까 없다고 해야 되는데. 네. 아쉬운 이별 후 부담되는 만남 뭐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 이제 고금리 시대가 왔어요.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이게 솔직히 그렇게 체험은 저는 안 됐었는데 20년 정도 가까이 지속된 이 저물가, 저금리 시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쉬운 이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가고 정말 부담되는 애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되는 만남, 앞으로는 이 고물가, 고금리, 환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강한 우리의 이제 심리를 압박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고 누차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 FOMC의 금리나 그게 이제 전이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당장 이게 결과가 나왔다 해서 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한 2년이 될지는 모를 앞으로의 시대가 상당히 부담되는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안 만날 수가 없는 그 만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런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가 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좀 충격이라고 하는 그 영향이 그 파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FOMC 이후에 이제 시장을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간 또 새로운 저점이 대신 안 깨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오늘 시장이 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좀 오후에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살짝 좀 쉼을 갖는 것도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제가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무한 긍정론자는 아니고 낙관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은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또 어제 그 칼라이 그룹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약간의 쇼크 또는 큰 충격, 패닉에 빠질 때는 아니다. 어차피 시장은 제가 잠깐 이용을 하자면 패닉에 빠질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시점이 문제지 시장은 언제나
돌아온다라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좀 견뎌야 될 것 같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열올리는 이제 비관론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 비관론자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두려움이 커지니까 막 이렇게 좀 목소리가 커지고 소위 말해서 짖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극도로 공포심이 많이 올라올 때는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 시장에서 이제 좀 끝이 보일 수 있는 초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하자면 사람을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미리 그렇게 내놓으면 이 거친 풍파를 헤쳐가고 그러는데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우리를 담금질하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담금질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그리고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또 그 환율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또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내 수익을 크게 올리느냐 이거보다 손실을 회복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갖고 내가 운용을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최근에 돈이 많이 몰려 있는 종목들, 그 섹터들이 있습니다. 방산이라든가 자동차에는 이제 모바일, 자율주행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원태풍이라고 이렇게 좀 줄여놨는데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또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 올라가고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2차 전지 또 이제 리오프닝 우리 일상이 그래도 고환율이던 강달러가 고환율이죠. 그렇게 되던 어쨌든 우리 일상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상이 회복되니까 다시 화장품, 여행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주말이고 하니까 시장이 지금 당장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장이 흔들려도 견조하게 버티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하면서 관심 있게 다음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담금질은 언제든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이런 주식 투자의 어려움들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나의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 투자의 경험이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성장을 위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내가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것인가 성장을 위해서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도와드릴 겁니다. 담금질을 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고강도 긴축, 맞을 매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는 더욱더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상원 전문가는 올해 그래도 연저점 기록했었던 2270선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앵커님이 초반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이 되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또 달러가 예. 올라가 있다면 그 2300을 깼을 때 시점보다 지금 달러가 또 한 7, 8%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싼 매력 있는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제 실적 시즌 들어오니까 어느 시점에서 또 들어오면서 7월 중순 이후처럼 좀 작은 랠리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막고 선생님께서는 연준이 다음 주에 비둘기 발언을 할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완전한 매가 아닙니다. 항상 매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FOMC 발언에서도 역시 매둘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긴축의 파르를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저점을 지지하는 움직임 예상을 해주셨고 신상훈 전문가님은 이렇게 어려운 구간, 지금 사실 종목 가지고 와주셔야 되잖아요. 저희 강한 녀석들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종목 고르기가 점점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네, 아주 어렵고 어려우시죠? 솔직히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날씨도 좋은데 좀 잠깐 쉬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했네요. 이게 이제 본심이고 그래도 예, 종목은 또 봐야죠. 또 일이니까. 예.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봐야 되겠지만 정말 적절한 지금장의 수익을 정말 낮은 기대 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만한 종목을 고르기도 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정우 전문가님은 혹시 어려우셨나요? 오늘 종목 고르시는데? 저는 종목이 안 보일 때는 항상 바로 사를 봅니다.
예, 항상 바로사를 다시 차트를 꺼내보시고, 예,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수혜주, 로봇, 그리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제2의 중동분 꼭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전문가님은 오늘 종목 고르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뭐 장이 활발하게 살아날 때는 참 즐거우면서 종목을 선택하는데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장에서는 참 종목 고르기가 좀 산고의 고통을 겪고 어렵게 또, 예. 또 이게 숙명이다 보니까 종목 추천은 우리 프로의 또 사명이다 보니까 하여튼 어렵게 골라왔습니다. 예. 네. 1대 스트롱맨을 뽑는 8월까지는 사실 확실한 그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추세주들마저 차익 실현 매물을 받는 게 지금 9월장입니다. 정말 어려운 장에서 누가 2대 스트롱맨이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비관론자의 이야기들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미국의 주가가 40% 더 폭락할 것이다 라고 이번 주에 언급했고, 레이 달리오도 어제 긴축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 2년 반은 어려운 구간이 이어질 것이다.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2년 반 동안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 한 발 넣지만 발은 한 발만 넣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줄곧 9월 FOMC 전후로 적어도 50% 비중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략을 모든 강한 녀석들이 제시를 해드렸고요. FOMC 회의 전후에 매매하지 말자. 굉장히 저희가 매매를 많이 말려드렸었는데, 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나는 현금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이고요. 현금 비중 50% 유지하겠다는 의견은 초록불입니다. FOMC 회의를 지나면서 현금 비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50%를 유지하시면 초록불, 그 이상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의견은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 이정우 전문가 노란불을 주셨네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증시 전반적인 시황 상황이 물론 이제 바닥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과대 낙폭에서 내려왔고요. 시장에 다 반영됐고. 그렇지만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항상 후폭풍이 여진이 발생합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여진이라고 그렇듯이 지금 바닥을 가고 있지만은 또 이게 그 방금 앵커님 얘기하셨지만 세계 여러 경제 석학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언급하듯이 앞으로 더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듯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 내려가 보니까 지하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하실 구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진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지금 시장상에서 현명한 대처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까지 늘려야 될까요? 한 뭐 80%까지는 뭐 늘려놓고 여진이 끝난 다음에 대응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은퇴하실 때까지 하실 거면은 급하게 서둘 필요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말경에 미스터 보수에서 미스터 진보로 변화를 주셨던 윤겸 전문가가 다시 한번 미스터 보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노란불을 주셨어요. 네, 노란불을 줬는데 저는 약간 이제는 좀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금요일이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FOMC 발표 이후고 목요일장, 금요일장 이렇게 지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지수를 볼 때 지금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난다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는 어떤 종목들을 팔고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 그 주식을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좀 다음 주부터는 좀 담아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말에 현금을 담아가면 10월에는 FOMC는 없고요. 그래도 물가지표 중요하게 확인을 할 겁니다. 더불어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각오해야 된다. 이 질문을 어제 드렸었는데 역시 실적도 좀 프라이싱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다음 주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현금 비중 있으신 분들 신규 매수 들어갈 만한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반등을 하고 있죠.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뭐 돌려 세우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 FMC의 여파, 여진이라고 우리 윤겸 전문가가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산솔님께서 쓰나미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최노 전문가는 어제 5일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정도는 시장에 여진이 반영될까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정호 전문가는 다음 주쯤이면 그래도 매수를 타진하겠다라는 의견 주고 계시네요. 신상원 전문가님. 예, 저는 현금 비중 뭐 30에서 50 이렇게 이제 가급적이면 50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그냥 유지하면서 이정호 전문가님 의견에 좀 동조하는 게 다음 주 정도면 그래도 진정세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부분 어제 뭐 신저가 종목이 뭐 몇백 개가 나오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교체하는 대응하는 그런 매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그렇게 유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물려있던 게 5,000원이 됐는데 실적도 안 좋고 성장성도 안 좋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실적도 좋은데 시장 때문에 밀려있는 애들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포트를 재정비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또 뭐 정책주든 뭐 로봇주, 뭐 바로사천 이렇게 요즘 섹터에서 좀 관심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짧게라도 대응을 하면서 네.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 50% 유지 의견 신상훈 전문가입니다. 짧은 매매를 통해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이었는데요. 실적 시즌에 맞게 대응을 해보자. 낙폭과대 실적주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상훈 전문가의 관심주 가운데서 실적주에 포함될 수 있을 만한 것은 2차 전지, 자동차, 방산이 있고요. 친환경의 원태풍, 원자력 태양광 풍력,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이죠. 화장품 여행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이정호 전문가, 힘들다 힘들어. 제가 어제 접수한 이정호 전문가의 정보가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름을 좀 날리셨던 분이라고 어떤 분께서 이정호 전문가의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정호 전문가의 입에서도 힘들다 힘들어라는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을 제가 너무 많이 뵀어요. 전문가 분들도 사실 이렇게 심리가 위축될 때는 쉽지 않으시고 또 그런 투자자분들의 힘듦을 정말 가까이서 느끼시다 보니까 더 또 같이 힘들어지시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많이 힘듭니다. 애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 FOMC가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그것도 지켜보느라고 좀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300포인트를 지켜주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고군분투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꺾이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조금 더 말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깨질 것 같아요. 오늘 만약 그 포인트 2,3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전저점까지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장세 때도 우리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는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집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다 떨어집니다. 남들도 갖고 있는 종목들 다 떨어지는데 막상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으로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번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라는 초점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지수 차트를 보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6월 달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 저점을 유지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2,550포인트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다시 재차 하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 정도의 여유는 남기고 상승은 했다. 만약에 이게 계단식 하락이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전저점 부근 그 밑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어느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2,45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때도 100포인트, 이때도 100포인트 부분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만큼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고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말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저가 찍는 종목들 지금 계속 신저가 찍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이마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좋습니다.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전국에 있는 이마트 다 팔면 이 시총 넘을 거예요. 근데도 떨어져요. 그렇게 매력 없는 종목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들. 우리가 아무리 망해도 지분 마지막에 팔듯이 아무리 주식시장 떨어져도 가져가야 될 종목들로 압축된 장세가 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말했던 종목들, 그쪽으로 많은 수급이 쏠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이크님께서 UN 보고서에 기후위기가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금융위기는 기후위기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내용 주셨는데요. 저도 좀 어제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내용입니다. 금감원에서 지난 정권에 5조 원대 태양광 대출 관련해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5조 원대 태양광 관련한 대출 가운데서 1조 5천여억 원이 담보 가치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체크는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기후 변화를 위한 투자에서 뭔가 또 금융위기가 시스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시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부동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침체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 지역이 좀 완화됐죠.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얼어붙게 되자 이번 주에 지방 모두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또 지방 가운데서 또 세종 인천도 투기 과열 지역에서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묶였을 때 여러 가지 있었던 대출 관련한 규제들이 좀 지방 쪽 위주로 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정우 전문가가 다음 주부터 종목이 압축되는 장세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 가져갈 종목이 뭔지, 갈 종목이 뭔지 더 압축되는 시장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분께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많은 수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한 종목들을 더 압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정우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주시죠. 포트폴리오 압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세 분 모두 초록불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제 이정우 전문가가 줬던 종목 한번 볼게요.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때 강한 종목, 강한 섹터라면서 관심 섹터로 태조, 폐배터리 로봇, 태양광 조선, 폐배터리 로봇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는데, 신상원 전문가님 어떤 쪽으로 압축돼야 될까요? 종목이요? 섹터? 예,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육성을 할 정책들 있잖아요. 지금 뭐 돼 있는 거 말고, 그럼 어제 이제 뭐 우리 여기 강한 녀석들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이정호 전문가님이 해준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원전이나 이런 종목들, 정책과 지금 같이 정권 시작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네옴시티 뭐 요 정도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기반된 것들을 좀 보면 되고, 로봇주는 그 ETF 거기에 이제 편입되는 것들을 또 살펴보면 되고, 이렇게 압축을 좀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좌가 반등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한 종목이 압축할 만한 섹터라고 판단해 주셨고,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이렇게 참 혼미한 어지러지한 증시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그나마 올라오는 게 있다면은 저는 이제 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좀 시장이 진짜 충분히 재편되고 가라앉고 다시 이제 살아날 그런 타이밍에 한번 다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서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뭐 기댈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때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 앞서 신상한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 정책주,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는 미래 산업 섹터, 이런 섹터 종목들은 결국에는 어려운 장이 거치고 안개 전국이 거치고 살아날 때는 분명히 앞서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이 아닐까. 뭐 이제 방산, 항공우주, 로봇, 친환경, UAM 이런 관련 종목들을 2차 전지 관련해서요. 뭐 태조 이방원 지금 그래도 이런 어려운 장에서 대세 주도하듯이 그런 종목에서 옥석 가리기 잘 하시고 기업 분석 잘 하시고 재무 다 보시고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준이 많아지고 꼼꼼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책주에 포함돼야 된다는 점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우주항공, 로봇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은 어제 말씀해 주셨던 태조, 태양광 조선, 폐배터리 로봇 그대로 압축할 기준 유지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쪽 플러스 뭐 네옴시티도 이제 9월달 이제 끝나가고 이제 10월달 오면은 뭐 11월달에 방한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슬슬 10월달부터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마음이 통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어제는 화성 이주 얘기가 나오더니 오늘은 결국에 하늘 도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손막구 선생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결국은 스마트팜 아닐까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대에 도시와 국가의 거대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는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도 별 수 없다. 이들 종목도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이고요. 네옴시티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 계속 지켜보면서 관심 있게 매수 시점 저울질해야 된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초록불이 대세고요.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나요? 네. 윤겸 전문가님? 네, 뭐 건설, 네옴시티, 신행정 수도, 각국 이제 뭐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이런 중동 쪽에서 지금 붐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승 가능성 모멘텀이 충분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 환경 상황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도 뭐 늦지 않고 놓칠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란불, 그런 뜻에서 노란불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앞산솔님께서 방사는 띄워놓고 개인들 몰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라는 글 주셨는데요. 또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지금 미국과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방산 관련한 또 뭔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정호 전문가님은 네옴시티 모멘텀 보시지만 관심주에 방산주 없으시네요. 방산도 좋습니다. 방산은 좋은데 방산이 왜 좋냐? 방산으로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탄탄해지면서 이제 방산 수출 국가가 뭐 5위에서 뭐 4등을 노리고 있다, 6위에서 4등을 노리고 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방산만뿐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는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더 나온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너지는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어떤 쪽 관심이? 네옴시티 관련주 크세요? 중에서는 약간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빈살만 왕세자가 오기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히림이라는 네. 종목이 있는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마이웨이로 움직이고 있고 히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구간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히림은. 이 히림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본다면 기간값을 주고 봤을 때 처음에 빈살만 왕세자가 온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고점을 띄고 기대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온다고 하는데 나는 급해서 못 기다려. 뭐 9월 달, 10월 달
11월 올 때쯤 일주일 전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랑 시간값이 점점 흐르면서 11월 달 타켓으로 왔을 때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기대감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건설주나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나 이런 부분이 악화되면서 약재를 받고 있다. 건설주가 좀 약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중동의 빈살만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주나 이런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건설주가 좀 파급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보시나요? 현대건설, 삼성 GS건설 뭐 이렇게 예. 두 군데 보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네, 현대건설은 121선 이탈 조짐 현재 나오면서 하락 추세 그려갑니다. 신상원 전문가 초록불이신데요. 네. 네, 뭐 어떤 쪽 보실까요? 네, 건설 보시죠. 일단은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건설 위주로 보는데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이나 그러니까 메이저 건설사들은 삼성전자 보듯이 동향을 보고 지금 말씀해주신 히림 저도 좀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히림이라든가 뭐 도어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한미글로벌, 뭐 유신, 그다음에 건설 장비 관련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가벼운 종목들이 빨리 반응이 나오니까 네. 그걸 큰 수익을 가지려고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좌의 손실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10월 초쯤 되면은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 아마 좀 반응들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 초 시장 안정기에 네옴시티 관련주 가운데 가벼운 종목들의 움직임이 날쌔게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입니다. 수익보다는 안 물리기, ARM 철강주 주목. 굉장히 공감됩니다. 수익보다는 안 물리는데 주력하자.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현기증 나는 증시 상황에서 계속 지금 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지금 아래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좀 뭐 진입 또 매력적인 그런 충동에 의해서 진입 절대 하지 마시고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작은 수익에 연연하다가 소탐 대실이란 말이 있듯이 진입하지 마시고 접근 가급적 현금 비중 늘리시고 안 물리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와중에 또 봐야 될 건 또 봐야 되니까요.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섹터로는 오늘 이제 ARM 인수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철강주 이쪽을 조금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미증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제 예고편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서도 이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이제 늘어나야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이 약간 이제 조정될 수 있는 국면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주택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인상되는데 주택 수요자들한테 부담이고 뭐 또 갭 투자해갖고 또 깡통 뭐 전세란 말도 있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제 바닥으로 좀 가고 있다. 증시가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면에 또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조금 예상보다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을 또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나 증시도 지금 혼조다. 양면성이 좀 충돌되고 있다. 라는 상황이 지금 이제 참 그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안개 정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국의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지금 뭐 수주라든지 실적 건수가 좋은데 뭐 수급 이런 이제 부품 공급 차질 때문에 또 최근에 상당히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증시도 지금 미 경제도 복잡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좀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영국이라든지 스위스가 지금 금리를 75bp 빅스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스위스란 나라가 국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마이너스 금리로 제로 금리를 줄곧 유지했던 금융 정책을 이어왔는데 이런 국가마저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후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빅스텝을 가고 있다는 건 참 유럽 증시도 지금 어렵구나. 여파가 상당히 길어지겠구나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증시 변수로는 지금 뭐겠습니까? 지금 뭐 어저께 또 이제 푸틴이 또 핵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떠는 지금 그로 인해서 이제 곡물가가 지금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에서 곡물가가 지금 들썩인다고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증시에 바람직하거나 플러스되는 요인은 결코 아니거든요. 증시가 어렵게 풀어가고 있다, 진행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증시가 좀 불안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변수가 아닌가 생각 들고 참 여담이긴 한데 참 푸틴이란 사람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예전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푸틴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푸틴을 참 예의주시했는데 보통 그 학생이 아니고 아주 악동이면서 참 앞으로 뭔 일을 낼 것만 같은 그런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이 좀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참 푸틴이 그 KGB의 그쪽에만 가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위험한 대통령이 돼서 이런 세계 증시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이런 인물이 안 됐을 텐데 참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참 속상합니다. 투자 여러분도 참 이 전쟁이라는 여파 때문에 세계 증시가 좀 어려운 부분 빨리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바람에서 빨리 이제 종료라든지 평화 협상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이제 ARM 그 영국에 있는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이 부분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이제 손정희 회장이 뭐 M&A 관련해서 이제 4달 만난다고 하네요.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이 지금 뭐 이러다가 지금 킹달러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1,500원까지 이제 혹시나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 그래서 환율 움직임도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폐배터리 관련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이 지금 파업으로 거의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이 이제 반대급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 관심 섹터로는 이제 ARM 인수 관련해서 가온칩스라든지 코아시스 기업들을 좀 보고 있고 철강주 관련해서 이제 현대제철 파업 때문에 하이스틸이라든지 세아제강, 금강, 철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추천을 진입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흐름과 동향과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보시면서 관련 포트폴리오 자기의 그 종목들을 연관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오늘 이제 코멘트하고 각 국가의 증시들 관심 섹터 이렇게 해서 요약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섹터는 일단 ARM, 삼성전자, 인수 가능성 관련한 종목, 철강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장의 강세인 모멘텀들입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 주셨는데 관련주 나올지 잠시 후에 볼게요. 채팅창에서 저희의 전략을 들으시고 유후님께서 종목 리밸런싱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다니 라고 하시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현금도 다 썼을 거고 손절 다 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라는 겁니까? 쩝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요령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담으로 유세박 전문가님이 지금 회원분들 받으시면서 어떤 분 15개 종목 있으셔서 그거 다 하나하나 봐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회원분 중에 90개를 다이소라고 본인은 표현을 하시는데 90개를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뭐 줄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지. 저희 뭐 이렇게
TV나 뭘 보고 따라해야지 이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거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지금 다 바닥에서 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애가 있고 실적도 안 좋은 애가 있다면 걔랑 비슷한 가격대의 실적과 이런 게 좀 맞으면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확률이 줄었던 게 늘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전략 좀 겁이 나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매매를 할 때 저는 100개도 넘어봤었어요. 종목이.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결단은 스스로 이제 판단을 딱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내려오는 애를 올라가는 애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 뭐 환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그 전략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이정호 전문가님, 리밸런싱 요령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볼 때, 이 종목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차트도 이쁘고, 재무제표도 이쁘고, 다 이쁘다. 이 종목 사면 수익을 주겠다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근데 막상 접근을 하고 오랜 시간 만나면서 같이 즐겨고 뭐 보니까 생각보다 얘가 썩 내 생각보다 차트도 안 이뻐지고 재무제표도 안 좋아지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네. 처음 계획했던 부분에서 어긋났을 때는 이 손절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된다. 손절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말씀을 정말 쇼츠로 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기준으로 이걸 먼저 잡아야 된다. 내가 먼저 투자 포인트로 들어갔던 게 어그러지면 당연히 손절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윤겸 전문가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포트폴리오 정리하실 때 본인의 주간 철학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TV에 나오는 종목 따라가고 이 종목 저 종목 따라가다가 다이소 종목이 돼가지고 이거 뭐 남만 원망하고 TV만 프로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갖고 주관을 갖고 근성을 갖고 정리를 하시면 실수하더라도 남을 탓하지 않는데 자기가 반성하고 다시 도약할 수가 있는데 남 쫓아가고 남 정보만 쫓아가다가 맨날 남 원망하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철학, 주관, 소신을 갖고 잘 포트폴리오를 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2300선을 깨고 내려서는 시장입니다. 종목들 동향 알아볼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낙폭이 더 커진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오늘도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2300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730선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의 ARM 인수 관련 소식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현대제철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중소형 철강주들 그래도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까지 신상원, 윤겸 그리고 신기수, 최인호 전문가가 각각 티켓 2장씩으로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정우 전문가가 티켓 1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만큼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 강한 녀석들 전문가분들의 전략 잘 참고하셔서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계속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고민할 거고요. 오늘도 또 남아있는 그 현금 비중 가운데 정말 소량을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오전장 마무리 전략 알아볼 텐데요. 세 분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서울옥션, 이종호 전문가 로보티즈, 윤겸 전문가 하이스틸입니다. 먼저 오늘 윤겸 전문가 중소형 철강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하이스틸 투자 포인트 볼까요? 네, 뭐 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기증 나는 증시장에서 참 종목 선정하고 또 말씀 추천드린다는 게 참 민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프로의 숙명이니까 또 이제 골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 파업이 지금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업이 전개됐을 때 이제 수혜받을 수 있고 반대급부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하이스틸을 좀 갖고 왔는데요.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시총은 한 1000억대, 그리고 이제 강관 제조를 도매
하고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1분기 실적도 뭐 그런 대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약간 떨어졌는데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된다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 추세 상승 전환을 좀 이뤄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좀 5월, 6월, 7월 달에 상당히 좀 큰 하락폭으로 좀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9월부터 조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차트상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요 하이스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진입가는 종가로 좀 진입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가는 한 5,600원까지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여유 있게 4,000원 정도 무너지면 그때 정리하셨다 다시 보시는 거로 하고 5,600원을 돌파하면은 6,000원을 넘어서 6,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한 5,600원까지 1차 목표를 두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하이스틸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되고 있는 하이스틸 추세 전환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관기업 매수가는 현재가, 종가군요. 매수가는 종가 매수,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채팅창에서 남극공님께서 와 이분들 장이 이런데 추천 거부를 안 하시네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예, 정말 여러분 아마 세 분이 오늘 관망하시라는 의견 드렸던 거 기억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명 주식멍이라고 합니다. 차트 참 처참하지만 일단 좀 생각을 비우고 관망. 그 가운데 우리는 레이스를 펼칩니다. 로봇주가 이어지는데요. 이정우 전문가 로보티즈입니다.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어제도 로봇 갖고 오고 오늘도 로봇 갖고 왔는데 시장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사고 싶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오늘도 로봇주를 갖고 왔던 거는 이 로보티즈 같은 거는 다들 알다시피 LG전자가 대주주로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국내 로봇 시장을 2026년까지 연간 25%, 약 25% 정도 성장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테슬라 AI 대가 있고 이때 관련해가지고 이제 휴머노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9월 달에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도 로봇 월드라는 거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네, 로봇 전시회인데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로보티즈가. 네, 19년도에도 참가했고 20년도에 참가했는데 이번에도 참가를 진행을 하고 이 로봇 월드가 부스 규모가 작년 대비 55% 확장된 점. 이 말은 로봇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로보티즈가 요즘 상승세가 좋았던 이유는 로봇 ETF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이고 오늘 시장이 조정이 주면서 같이 조정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양봉이 나올 때는 지수의 흐름보다 더 큰 상승세를 줬다라고 하는 게 약간 키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 조정 주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은 5일선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23,000원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가 대주주인 로보티즈입니다. 로봇 관련한 일정 9월, 10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AI 데이 30일 바로 다음 주인데요.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차 자체도 차라고 하지 않고 사륜 로봇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표현하더라고요. 로보티즈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서울옥션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서울옥션은 뭐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국내 최대 갤러리인 가나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뭐 인사동 가서 이렇게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가나 아트센터가 운영하는 옥션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뭐 국내 1위 57% 가까운 그리고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 당연히 선도 업체인데 이 회사가 뭐 공시에도 다 나와 있고 기사도 다 돼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인수를 한다. 지금 신세계가 한 4.8%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인수를 한다는 뭐 공시성 뉴스가 아예 대놓고 나와 버렸고 또 주당 4만 원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실적도 탄탄하게 2020년 대비 한 3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신세계에서 주도적으로 이 아트 쪽을
하시는 분이 정유경 부회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최근에 큰 거래가 나오고 한 달 이상 정도를 꾸준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 큰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 이후에 뭐 시장이 하락을 하건 뭐 물론 상승을 하건 제한적인 그 흐름이 있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중간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뭔가의 이 흐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인수가 되는 게 불발이 되면 안 좋은 효과가 나오겠지만 인수가 이제 완전히 공시가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큰 시세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지금 오늘 뭐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날 추천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재가 이하에서 천천히 관심 있으면 한번 진입을 고려해 보셔도 되고요. 대신 이게 인수합병 이슈랑 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손절가를 좀 여유 있게 잡겠습니다. 한 28,000원 처음 이 파동이 시작된 그 가격대 28,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를 좀 세게 잡았습니다. 33,000원 정도. 33,000원 정도 가려면 1차적으로 한 28,000원 정도 돌파를 해버린다면 33,000원도 그렇게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고 인수가 완전히 확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진입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 예술계 이벤트 큰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국제 아트페어가 두 가지가 열렸거든요. 키아프 프리즈 서울. 여기에서 이제 사간 그 금액들을 봤을 때 정말 놀랄만한 수준이었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옥션 신세계 인수 가능성 지금 그 매각가가 주당 4만 원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상. 예상을 이제 그렇게 기사화돼서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시대에서 이게 뭐 저도 뭐 들은 책을 보고 한 얘기지만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미술품이라는 게 또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미술품은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들도 여기서 거래되는 금액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마 고환율 시대 이런 시대에도 좀 어울리는 섹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경매하고 매매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달러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아트 물건들입니다. 서울 옥션 매수가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1,2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신상원 전문가 공개 방송 일정 알려주시죠. 네, 오늘 4시에서 유튜브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듯이. 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오늘 이제 이 하락장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종목을 딱 이렇게 대박 종목입니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전략을 공유하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2300선 테스트를 하는데 과연 전저점이 잘 지지될지 훼손될지 주목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